미국의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가 지난 29일 100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역대 최장수 미국 대통령이었던 그는 퇴임 후 국제평화와 인권 문제에 헌신하며 2002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는 등 세계적으로 존경받았습니다. 그의 별세 소식에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을 비롯한 미국 정치권 주요 인사들은 깊은 애도를 표하며 추모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이일 주한미국 대사관을 방문해 조물록의 평생 국제평화와 번영을 위해 헌신했던 카터 전 대통령을 기억하며 그의 유산이 밝은 미래로 이어지길 바랍니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퇴임 후 카터의 업적은 분명 높이 평가받아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가장 성공한 전직 미국 대통령이라는 평가 속에 전 세계 원로로 활동해왔습니다. 1994년 김일성 북한 주석과의 대동강 뱃놀이로 이어진 그의 첫 방북이 당시 한반도 긴장 완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전반에서 남북한에 대해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북한의 대변인처럼 활동한 점은 유감입니다. 카터는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며 주한미군 철수를 추진해 대한민국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북한의 잔혹한 독재체제와 비핵화 위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며 대화만을 강조해 결과적으로 김일성 일가의 대남 정책에 활용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카터가 별세하자 미국 사회는 추모 분위기에 휩싸였지만 그의 잘못된 대북관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숨기지 않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제가 워싱턴 특파원으로 근무하던 2010년 9월 16일의 일입니다. 워싱턴 DC는 그날 카터로 인해 큰 소동이 있었습니다. 워싱턴 DC 정계, 관가, 싱크탱크의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하루 종일 카터 전 대통령의 뉴욕타임스 기고문 읽었느냐는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미사일에서 꽃을 든 손이 나오는 사파와 함께 실린 카터의 기고문은 날이 밝자마자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까지 최소 3차례 한반도 관련 모임 안팎에서 카터 기고문에 대한 탄식이 나온 것을 목격했습니다. 2010년 8월, 북한에 억류되어 있던 미국인 아이잘론 말리 곰즈의 석방을 위해 방북했던 카터는 북한은 협상을 원한다는 내용의 기고문을 통해 북한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미국과 한국과의 포괄적 평화협정과 한반도, 비핵화 협상의 재개를 원한다는 분명하고 강력한 신호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납치된 선박의 송환과 이산가족 상봉 제안을 긍정적 메시지로 평가하며 지체 없이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먼저 육자회담에서 이탈한 점이나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의 기고문이 발표된 직후 이날 오전 상원 군사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비판이 공개적으로 제기됐습니다. 한때 카터와 같은 당에 소속되어 있던 조 리버먼 상원의원은 충격적, 스터닝, 이고 끔찍하다, 오패는 표현을 사용하며 그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리버먼 의원은 카터 전 대통령이 우리에게 북한으로부터 여러 번 들어왔던 똑같은 말을 또 믿으라고 한다고 지적하며 그가 천안함 사건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커트 캠벨 동아태 차관보, 현 부장관, 역시 기고문에서 천안함 사건이 빠진 것에 놀랐다며 리버먼 의원의 입장에 동조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한 미경재연구소, KI, 세미나에서 잭 프리처드 소장은 카터 전 대통령의 기고문이 훌륭하다고 보지 않는다며 비판적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2010년 8월 방북한 카터는 2박 3일간 평양에 머물렀으나 예상과는 달리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지 못한 채 귀국했습니다. 1994년 김일성과의 대동강 뱃놀이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카터의 한반도 드라마는 이번에 재현되지 않았습니다. 2010년 8월 25일 평양에 도착한 카터는 곰즈 석방을 성사시켰으나 김정일이 26일 돌연 중국으로 떠나면서 그와의 면담에는 실패했습니다. 1994년 방북 당시 김일성을 만나 영변 핵시설 동결과 남북 정상회담 의사를 이끌어냈던 카터였지만 이번 방북에서는 김정일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카터가 1994년 김일성에게 융숭한 대접을 받았던 기억을 떠올리며
김정일 면담에 대한 보장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방북을 강행해 민망한 상황을 자초했다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또한 김정일이 미국 전직 대통령의 방북을 허락한 뒤 중국으로 떠난 것은 미국과의 대결 구도를 당분간 이어가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당시 취재에 따르면 오바마 정부는 카터가 김정일을 만나지 않은 것에 어느 정도 안도하는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카터가 미국인 곰즈를 데리고 평양을 떠난 후 이례적으로 그의 방북 과정을 공개하며 자신들과 무관함을 거듭 강조한 것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국무부 필립 크롤리 공보담당 차관보는 성명을 통해 미국 정부는 이번 방북을 제안하거나 주선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곰즈의 건강이 즉각적인 미국 내 치료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정부는 북한의 방북 제안을 수용하겠다는 카터 전 대통령의 결정을 지지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될 내용을 공개하며 카터가 방북 당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논의한 점을 근거로 대북 정책 개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셈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억류된 미국인의 석방을 위해 카터의 평양 방문을 최종적으로 승인했지만 크게 달가워하지는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에 정통한 워싱턴 DC의 외교 소식통은 오바마 대통령이 카터 전 대통령을 특별히 예우하지 않았고 카터 역시 오바마에게 특별히 친밀감을 보이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터가 곰즈의 건강 문제를 이유로 비공식 특사 역할을 자청한 것은 그의 적극적인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카터와 오랜 친분이 있는 조지아대 박한식 교수가 북한과 세부 일정을 협의했습니다. 카터는 2011년 4월 세 번째이자 마지막 방북에서도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카터를 단장으로 하는 전직 국가수반 모임 디 엘더스, 더 엘더즈 회원들은 2011년 4월 26일 베이징에서 출발해 평양에 도착. 백화원 영빈관에서 박이춘 외무상을 만났습니다. 디 엘더스 방북단에는 카터 외에도 마르티 아티사리 전 핀란드 대통령, 그로 브룬트란드 전 노르웨이 총리, 메리 로빈슨 전 아일랜드 대통령이 포함됐습니다. 카터는 이때 1994년 김일성 북한 주석이 자신을 매우 따뜻하게 맞이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도 환대받았다고 블로그에 적었습니다. 김일성과 함께한 대동강에서 잊지 못할 6시간의 뱃놀이를 언급하며 그의 사망을 슬퍼했다고도 밝혔습니다.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과 11월 연평도 포격 도발을 겪은 이명박 정부는 카터의 활동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011년 4월 26일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카터의 방북 후 김정일의 메시지 전달 가능성에 대해 남북 간 채널도 있는데 북한이 굳이 제3자를 통해 우리와 대화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은 이미 우리와 다양한 대화 채널을 열어놓고 있고 북한 매체를 통해 우리 민족끼리를 언급하고 있지 않느냐고 덧붙였습니다.